3차 블랙리스트 조사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문건이 불거져 갖고 그 문제가 돼서 이거를 검찰 수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기로에 있을 때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그런 어떤 법원 내에서의 권력 교체라든지 전체적인 이 적폐청산의 구도 속에서 빠져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라고요. 그건 정확한 말씀이에요. 대법관이 균형 있게 구성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대법원장 힘도 강한 데다가 한쪽이 그 정권을 잡으면 한쪽으로 쫙 가고 또 이쪽이 잡으면 이쪽으로 쫙 가면서 그게 일종의 법원의 정치화를 가져온 거잖아요. 그 법원의 정치화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맺지 못하고 이번 정권에서 또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요. 그래서 법원의 정치화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. 네네. 뭐 좀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저는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법원이 저는 정치화됐다고 보지 않습니다. 유독 양승태 대법원장만 이 상고법원이라는 데 목숨 걸고 또 본인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평소 인식들이 작용을 한 거겠죠. 그래서 이게 망가뜨려 놓은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느 정부 들어설 때마다 법원을 정치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현실을 너무 좀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좀 과도하게 그렇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걸 저는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박경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일부 좀 동의하는 부분이요. 약간 진보적인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것이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그 권력, 그 과정 속에서 다 배제돼요. 그러니까는 지난 이영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 출신의 판사들 지금 456명을 파악해 보니까 100% 고등부장으로 승진해서 갔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법원행정처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 부류만 자꾸 진입을 하고 거기서 승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. 이제 완전히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. 공교롭게도 보수 진영을 대변하고 또 약간 진보적인 진영을 대변하는 이렇게 부류가 나눠져 버린 거죠.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지금 교체되는 시기에 있는 거예요, 실제. 이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엮여 있다.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.